반갑습니다. 뻔한 포토샵 양희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레이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만큼은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실습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인형놀이가 생각이 나요. 여동생들이랑 어릴 때 인형놀이를 많이 하고 놀았는데, 원리가 똑같아요. 자, 옷을 이렇게 입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벗기고, 또 새로운 옷을 입히고, 치마도 마찬가지로 입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벗기고, 또 새로운 치마 입히고, 뭐 신발도 마찬가지고, 모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되셨죠, 그죠? 가능한데, 우리 레이어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일 인물인데 뭐 공주 옷 입은 옷 한번 찍고, 그 다음에 평상복 입은 옷 한번 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수영복 입은 옷 한번 찍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그리려면 어때요? 눈, 코, 입을 한 번, 눈, 코, 입을 또 3번을 그려야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레이어 기능을 활용을 하면 눈, 코, 입은 한 번만 그리고 다리도 한 번만 그리고 이것만 바꿔 끼면은 얼마든지 수십 번, 수백 번의 어떤 응용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실제적으로 저랑 같이 샘플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이해를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New를 누르시고, 자, 샘플이니까 클 필요는 없죠? 자, 저는 밀리미터로 바꿔서 100mm면 10cm죠? 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100 하고,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 픽셀 퍼 인치고, 자, 지나간 길에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픽셀 퍼 인치 요걸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픽셀 퍼 센티미터도 있는데, 학생들 보면 가끔씩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교수님, 저 컴퓨터 고장났어요. 바이러스 걸렸나봐요. 컴퓨터가 버벅버벅거려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이 단위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밀리미터랑 센티미터랑 혼동하는 경우도 많고, 밀리미터, 센티미터 분명히 틀리죠? 그 다음에 특히 픽셀 퍼 인치를 픽셀 퍼 센티미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픽셀 퍼 센티라면 용량이 몇 배로 더 많이 느는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72 픽셀 퍼 인치면 234kB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0.2 메가란 뜻이죠. 0.2 메가. 근데 자, 픽셀 퍼 센티미터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72 하면 어때요? 거의 0.5메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몇 배,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해 봐야 된다. 자, 픽셀 퍼 인치로. 자, 나머지는 그냥 다 그대로 두고요. 자, 오케이. 자,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최대한 자기가 작업하고자 하는 거에서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돋보기를 누르고, 자, 이렇게 확대를 하신 다음에, 자, 우리 아까 요거 이제 하는 거, 이제 실제로 포토샵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을 그리고, 그 다음 옷도 그리고 해서, 붙였다 뗐다 하는 걸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리를 알면 되는 거니까 잘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을 선택해서, 자, 여기 자, 제가 미리 만들어놨는데, 먼저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원하는 색깔. 자, 살색. 노란기, 약간 주황기에서 밝은 색을 하면 살색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살색을 만들고, 그 다음 붓을 선택을 해서, 자, 붓 크기 너무 크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붓도 보시면 보세요. 자, 요거랑 두 개 차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거는 테두리가 뿌연 붓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테두리가 경계가 확실한 붓이죠. 사람 그릴 때는 이게 편할까요? 이게 편할까요? 네, 당연히 이게 편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걸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우고,
자, 다시 부트를 선택해서 자, 간단하게 사람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그릴 때마다 학생들한테 제가 말하는 게 있는데, 저 원래 그림 잘 그려요.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그냥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눈도 그려야 되겠죠? 자, 눈은 약간 진한 밤색 정도로 하고, 붓고기는 훨씬 더 작아야 되겠죠?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머리도 그려야 될 것 같고, 자, 머리는 삐쭉 해서 여기 칠하면 되겠죠? 자, 입도 그릴까요? 자, 너무 민망하면 여기 속옷도 하나 뭐 그릴까 하는데, 일단 샘플이니까,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다 이제 위에,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자, 옷을 이제 하나씩 그려야 되는데, 자,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레이어는 어떻게 만드느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자, LAYERS라고, 자, 레이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창이 보일 거예요. 자, 레이어라고 창이 보이는데, 자, 이 레이어 창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눈 모양이 있고, 이 그림을 축소한 게 여기 보이시죠? 자, 축소한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고, 뭐, 자물쇠 모양이 되어 있어요. 자,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은, 요 창 제일 밑에 보시면, 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문서 모양이 하나 보이시죠? 자,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했더니만 레이어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클릭하면 레이어 2, 클릭하면 레이어 3. 자, 이걸 지우는 방법은 이걸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쉽죠, 그죠? 만드는 방법은 이거 한 누르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레이어는 지금 간단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복잡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가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레이어에다가 이름을 붙여 놓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일단 공부를 하는 거니까 레이어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를 여기 이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을 일단 위옷을 그릴 거니까 상의라고 칠게요. 상의. 가서 뭐 엔터키 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이거는 레이어 제목을 뭐로 바꾸면 될까요? 그냥 사람? 알몸이라고 칠까요? 알몸. 엔터키 치시면 되고요. 자, 상이라는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상의를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상 내가 그림을 그릴 해당 레이어가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알몸 레이어가 선택된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여기 알몸 레이어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상의 레이어에 그리고 싶으면 이 상의가 꼭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빨간 티를 하나 그리고 싶다. 빨간 티를 그리고 싶으면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상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지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똑같은 방법. 여기를 클릭을 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하의라고 칠까요? 뭐, 바지라고 쳐도 되고, 그래서 엔터 치를 누르고, 자, 청바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파란색에서, 색깔이 뭐 예쁘진 않은데,
정도로 만들까요? 예,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 신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름을 신발. 자, 나무색 신발로 할까요? 밤색? 검은색도 괜찮고.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만들긴 다 만들었는데 이제 활용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보셔야 되죠, 그죠? 자, 쉽게 얘기해서 색종이를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눈을 보시면 여기 눈이 하나씩인데 여기 눈을 한번 누르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이 레이어가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죠? 하면 다시 보이고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자, 그 다음에 상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의도 마찬가지, 신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거, 자, 색종이를 잘라서 오려서 붙인다는 개념을 상상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레이어의 순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레이어를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 자꾸 드래그만 하시면 돼. 자, 하의랑 상의랑 지금 상의가 밑에 있고 요게 레이어가 미치고 요거보다 더 위 레이어가 파란색 바지죠, 그죠? 자, 이 두 가지 한번 바꿔볼게요. 순서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떴을 때 탁 놓으면 네, 지금 하의랑 상의 레이어가 바뀌었죠. 잘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레이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의 레이어가 위에 있을 때는 상의가 정말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옷을 밖으로 빼놓은 것처럼 보이고, 하의 레이어가 위에 있으니까 바지를 이렇게 배바지처럼 이렇게 올린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레이어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단추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단추를 해서 자, 초록색 단추를 잘 보이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단추가 여기 지금 단추 레이어인데,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 단추 레이어가 빨간색 상의보다도 더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단추가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죠? 자, 이 레이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먼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샘플로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어 봤는데, 이 레이어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작업하실 때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말 나온 김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저장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세이브를 누르시고요. 세이브를 누르시고, 지금 저장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일단 어디다 해볼까요? 자, 기본 이론 뭐 여기다 해볼까요? 자, 기본 이론에다가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 자,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 원하는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뭐라고 할까요? 뭐 1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제작 연습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포맷이 있는데 요게 이제 문제예요. 자, 열어서 보니까 포맷이 굉장히 많죠. 포맷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해야 될지 초보들은 약간 좀 암담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포토샵을 어떻게 저장하면 될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포토샵 대표적 저장 방식. 여기 보시면 굉장히 포맷이 많은데 일단 두 개만 외워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네, 보시면 PSD 포맷이랑 JPG 포맷.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PSD랑 JPG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레이어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저장을 하실 때 PSD로 저장을 하시면 저장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오픈을 시켰을 때 레이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레이어 100개면 100개 그대로 다 살아있고, 근데 JPG 같은 경우에는 JPG 방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레이어를 100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나중에 껐다가 다시 켜보면 그 모든 레이어가 그냥 하나로 그냥 쭉 합쳐져 있어요. 그럼 내가 고생해서 레이어를 따로 만든 보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하실 때, 앞으로 이제 작업하시고 저장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꼭 PSD로 저장을 해야 된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포토샵의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저장 방식은 PSD다. 그 다음에 JPG는 약간 보조적인 거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무조건 PSD가 좋냐? 또 그건 아니에요. 자, 파일 용량을 보면, 자, PSD는 레이어가 다 따로 살아있기 때문에 파일 용량이 커요. 그 다음 JPG는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파일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활용도 봤을 때 PSD는 원본 파일로 꼭 가지고 있을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저장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PSD 파일로 꼭 저장을 해야 된다. 그걸 기억을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JP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는 그 모든 대부분의 그림들은 다 인터넷에 있는 거는 JPG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뭐 과제하거나 아니면 친구 사진 보정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릴 때는 다 JPG로 해서 올리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활용할 때도 JPG를 좀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잘 확인하시고요. JPG는 만약에 저장하실 때 두 가지를 따로 저장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JPG를 저장을 안 하고 PSD 하나만 저장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PSD를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열어서 또 JPG로 세이브 에즈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JPG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JPG로 처음에 저장을 했어. 그 다음에 이 JPG를 가지고 PSD로 다시 저장을 하고 싶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능한데,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한데, JPG를 먼저 저장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PSD로 또 저장하고 싶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JPG는 벌써 하나의 레이어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다고 해도 레이어가 다시 살아나진 않거든요. 다시 해도 어차피 똑같이 레이어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PSD로 먼저 저장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실제로 제가 한번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눌러보니까 포토샵에서 PSD, PDD 제일 위에 있죠, 그죠? 자, 이거 가지고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이론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제작 연습이라고 이름을 치고 저장을 누르면 뭐 창이 하나 뜬 데는 무시하고 그냥 OK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JPG로도 또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세이브는 벌써 돼 있으니까 세이브 에즈는 뭐예요? 별도 저장하기죠, 그죠? 자, 별도 저장하기를 하신 다음에 제작 연습 제목 그대로 두고 JPG, 자, JPEG 가로 열고 JPG, JPEG, JPE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jpg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수치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수치가 보이는데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냥 12에 맞춰 놓으시면 돼요.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JPG라는 거는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용량을 굉장히 많이 줄인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다 또 수치가 낮으면 용량을 더 줄이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림 화질이, 자, 보이시나? 자, 이렇게 굉장히 그림이 깨져 보이죠, 그죠? 자, 가운데 하면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퀄리티 최고로 하니까 그림이 제일 깨끗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요 수치는 무조건 12로 고정을 시켜 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아까 어디에 저장됐었죠? 기본 이론에 있었죠, 그죠? 자, 보시면 제작 연습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랑 두 가지가 있는데, PSD라고 보이는 게 PSD 파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어때요? 레이어가 아까 했던 그대로 다 살아있죠? PSD 파일은 저장을 하고 껐다가 다시 켜도, 이렇게 껐다가,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켜도 레이어가 다 살아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죠, 그죠? 자, 끄고, 다시. 여기에서 제작 연습, 요거는 JPG예요. JPG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바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포토샵에 열어야 되죠, 그죠? 자, 포토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레이어가 아까 5개 있던 게 그냥 하나로 다 합쳐져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레이어를 살리고 싶어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PS로 저장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요게 원본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요거 가지고는 이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장 방식에 대해서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이어 기능, 저장 방식 기능, 이 두 가지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끝!